예, 바로 이어서 그러면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한 그 해사 산업이라면 이제 대부분 이제 주된 산업이 이제 해운 산업이 될 텐데요. 그러한 그 해사 산업에 있어서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해사 산업의 실질적 근로자라 한다면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을 빼뜨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선원의 재해 현황에 대해서 잠시 우리 변호사님께서 네, 예, 소개를 해주시죠. 이 부분 좀 저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아니면 최근에 제정된 그 시행령을 찾아보면 해수부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법령의 주무 부서를 보면은 법무부나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자부, 국토교통부는 있는데 해양수산부는 표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회사 산업의 어떤 실무적 특수성이라든지 기존의 회사 안전보건 법령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규범적으로 이렇게 예.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문이 있었는데 예, 이 의문을 조금 더 가중시켰던 것이 사실은 이제 선원제의 통계 부분이었습니다. 예, 2021년 한국 선원 통계 연보를 보면 직무상만 하더라도 사망하고 그다음에 상병재해가 3,150건 정도가 됩니다. 총. 예, 그 중에 이제 사망 사고는 100건 정도 되고 그다음 상병이 한 3,000건 정도 되거든요. 예. 엄청 많네요. 그러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냥 사망재해나 상병재해가 발생을 하면은 형사사건화해서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겠다는 법률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적어도 이제 사망 사고, 사망재해 아니면 질병재해가 발생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하에서는 3,000건 이상이 형사사건화 될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경영자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제 3,000명 이상의 뭐 기업이든지 사업주든지 예, 형사사건으로서 조사를 받게 되고 처벌을 받는 거와는 별개로 예, 어떤 형사 절차라는 부담을 적어도 이제 경영상에 이제 부담을 지게 되면서 이제 경영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과연 이 통계 자료가 사실은 그 해수부에서도 검토가 되고 정부에서도 검토가 됐다고 하면 이렇게 지금 중처법 적용에 있어가지고 시행령 부분이라든지 그 구체화 부분, 불명확한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해소가 됐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 들고 예, 통계 자체로만 본다고 하면 당장 내년 1월 27일 날 이제 시행인데 예. 회사 산업 분야에 미칠 그 영향력이라는 거는 정말 클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 견해로는. 예, 예, 감사합니다. 그 말씀 중에 그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여한 소관 부처들이 뭐 고노부를 시작해서 여러 부처들이 참여를 했는데 시행령 시행규칙에 이제 참여하는 그 소관 부처도 역시 저 국토부도 참여를 하고 했더라고. 항공 분야도 역시 있고 뭐 철도 분야도 있기 때문에 역시 참여를 한 것 같았는데요. 해수부는 거기에 인벌브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문제의식 가지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사람이 사망을 하고 다친다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회사 분야에서 사람이 다치고 사망을 하는 사고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것이 이제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면서 형사사건화 될 수 있고 그것이 그로 인해서 우리 경영자들이 회사 산업의 경영자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앞으로 경영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에 대한 어떤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입법임에도 불구하고 예, 과연 그 통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그리고 예. 그 통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다고 하면 과연 나라에서 해수부를 빼놓고 법과 그런 시행령을 이렇게 제정할 수 있었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지금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좀 예. 보충해서 얘기 드리면은 이제 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해서 네. 이제 이 좀 불명확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라는 거를 이제 11월에 이제 발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이고 이제 어떤 것들이 구체적인 의무에 해당하는지를 주로 이제 이 육상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이제 쭉 이렇게 달아둔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언에 대한 언급이 이제 거의 없고요. 제가 예. 내용들을 찾아봤을 때 예. 일부 있는 부분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중에서 이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해야 된다. 예. 그 법령의 내용 중에 선언법이라든지 선박안전법 뭐 그런 것들이 적용되니까 그 내용에 맞게 이제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제 선원이라든지 선박 관련된 이제 업종에서 우리는 이제 육상 근로자하고 조금 다른데 예. 구체적인 의무를 어디서 이제 어떻게 따와가지고 우리의 어떤 고유한 뭐 안전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까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이제 매뉴얼 같은 부분들이 이제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혼란을 많이 느끼실 것으로 이렇게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아까 저 서두에 그 입법 취지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입법 취지에 세월호 사건을 언급을 했어요, 그죠? 예, 세월호 해운 분야의 그 큰 시민재해였던 세월호 사건을 언급해 가면서 입법 취지를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령을 제정할 당시에는 그 소관부처인 해수부가 좀 이게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해주신 게 이제 그 해설서에도 역시 그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조금 해운 분야는 이제 좀 동떨어져 있는 분야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많이 소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뭐 말씀 나오신 거 이어서 그 안전과 관련된 법령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이행하면 된다 하면서 이제 그 선원법이라든지 선박안전법이라든지 또 뭐 이런 운영 체제라고 한다면 이제 회사 안전법이라는 게 또 있을 텐데요. 이제 그런 것과 관련돼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논란이냐면 이제 회사 법령, 회사 안전 법령과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이것에 대한 이중 적용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철중 이사님께서 좀 문제 제기도 좀 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제일 이 법을 이제 올해 1월달에 만들어질 때 저희들이 걱정했던 것은 과연 처음에는 이런 기대도 했었죠. 혹시 적용 우리 분야는 빠질 수도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 법안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런 검토를 하면서 초기 검토를 하면서 이거는 빠질 수가 없는 것이고 예, 다만 적용받을 때 우리의 옷에 맞게 우리의 몸에 맞게 우리의 옷을 입혀야 되는 그래서 회사 법령을 적용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고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의 이제 기본 검토 법령이 기본 법령이 이제 산안법이 되는 거고 예, 우리 쪽에 이런 안전 관련 법령이 이제 선박안전법이라든지 선원법 이런 관련 회사 법령이 될 겁니다. 예,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재해가 발생했을 때 첫 번째 수사하는 그런 입장에서 근로감독관이 오는 것도 예, 선원근로감독관이 와야지 국상에 있는 근로감독관이 와서는 우리 실상을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다 이런 취지로 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회사 법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이중 적용의 논란이 저희들은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산업안전보건법도 적용받고 예, 그 다음에 또 회사 법령도 적용받고 잘못 해석이 되면 다 적용을 해야 되는 예,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그 별표에 따르면 안전 분야가 많이 이런 어떤 조항에 대해서는 그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 사업장은 제외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안전에 대한 부분은 이슈가 안 생기는 경우가 많았고요. 예, 다만 만약 육상 근로자가 같이 하역 작업 중에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노동청이 관여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의 이행에 대한 혼란을 우려해서 그 적용 법령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사업주의 그 조치사항 이런 게 준비에 차질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했었고요. 예, 또 특히 이제 선내 보건 관련 의무사항이 어쩌면 더 이중 규제 될 수 있는 명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시행령에서 별도로 안전 부분은 빠져 있는데 불구하고 보건에 대한 부분은 또 제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보건에 대해서는 산업법에 기록되어 있는 산업법도 따질 거고 산업안전보건법도 따질 수 있고 예. 이러기 때문에 감독기관이 둘이 다 될 수 있는 거죠. 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큰 그 부담이 있었고요. 예. 앞으로도 이제 그거에 대한 명확성이 좀 법 시행하면서 꼭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저희들은 시행 규칙까지 만들어질 줄 알고 조금 더 구체적인 걸 기대했었거든요. 예. 근데 시행령으로 끝났습니다. 이 예. 법령이.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모호한 것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관리사항의 조치 의무에서 여러 가지 이런 우리 회사에 관련된 선호법, 선박안전법, 회사안전법,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까지 혼재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여기에 감독기관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 하는 예. 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 사업장 이러면 이제 그냥 감각적으로는 뭐 조선소도 선박안전법 대상이고 뭐 해운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 선박을 검사하는 검사기관 뭐 한국성급이라든지 뭐 이런 기관들도 다 이제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데 그런 사업장은 적용 제외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런 부분들이 아직 이제 정리가 이제 명확하게 안 돼 있는 거죠. 예,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산안법을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산업안전기본법상의 재해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해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게 아마 그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논리인 것 같습니다. 예. 산안법상에 나와 있는 그 선박안전법이 적용되는 안전법 분야에 대해서는 산안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고 산안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산안법을 전제로 한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논리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여러 가지 입법 취지라든지 사실은 왜 그러면은 그 산안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선박안전법이 적용되는 안전 분야는 제외를 하고 보건에 대해서는 또 다시 포함시켜 놨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본적으로는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회사 분야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회사 관련 법령에 그 안전과 보건과 관련된 의무들이 많이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기존의 그 회사 관련 법령에 산재해 있는 안전 보건 관련 그 의무들이 지금 중처법상에서 이행해야 될 의무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뭐 동일한지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밝혀져야만이 그러면은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회사 관련 그 법령에 있는 안전 보건 의무를 이행했을 경우에는 중처법상에 있는 그 의무도도 이행한 걸로 볼 수 있겠다. 예. 아니면 그렇게 보지 못한다. 예, 그런 논의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 조금 더 깊이 나간다고 하면은 회사 관련 지금 관계 법령에 있는 안전 보건 의무가 지금 중처법이나 아니면 산안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정도로 지금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수준을 달성하고 있는지도 한번 저희는 검토해 볼 필요도 있거든요. 예, 여기에는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 해운 분야 같은 경우에 국제적인 룰을 많이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IMO 국제해사기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안전에 대한 기준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을 두고 발전해 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90년대 말에 ISM 코드라는 그 안전 기준이 만들어지고 예, 그에 따라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는 매뉴얼화가 되는 게 어느 사업장보다도 더 잘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안전의 부분은 이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었는데 우리 보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ILO 협약 노동협약 있지 않습니까? 예. 2006년에 만들어진 네, 그 협약이 도입하면서 선언법에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선언법에 이제 그런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법률이 만들어졌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규칙을 그런 고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 작업이 조금 늦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생각했던 것은 어떻게 법령 중복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종 그 산업법에서 업종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해당 업종에 예, 안전관리 법률에 대해 우선 적용된다는 이런 산업법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괜찮고 예, 다만 보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산업법에 근거는 있지만 세부 기준을 아직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회사 관련 이런 이중 적용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갖다 정비하기 위해서 예,
중대 이런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의무 이행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어떤 해양수산부 고시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법적 안정성, 그다음에 예. 관리 감독 효율성을 위해서 모든 이런 해양 분야에 있는 것들이 관리 감독 이런 부분들이 해양수산부로 돼야 된다라는 예. 취지로 예. 건의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그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섭니다. 어떻게 저는 들렸냐면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빠져나갈 수 없는 건 너무 자명한 사실이고 입법 취지상 안 맞고 그 법의 입법 취지상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 선박 사업장에 대한 그런 안전 의무는 그 관련 법령에 적용받는 사업장 이래버리면 이제 사실은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이제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안전 관리를 하는 것이 이 해운 산업의 특성에 맞는 법령과 어떤 이 옷이 좀 맞아야 되겠다. 뭐 이런 측면으로 들렸고 또 그러한 측면에서 이미 해운 산업은 그 ISM 코드라고 하는 이런 이제 국제 안전관리 체제죠. 예,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이미 안전관리를 하고 있었다. 다만 좀 부족한 것은 그 회사 노동 협약이 우리나라에 수용이 되면서 이제 보건과 관련된 사안이 법으로도 만들어지고 그와 관련된 이제 그 세부 기준들이 마련이 됐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미비된 상태이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어선 분야 말씀해 주셨어요. 예, 어선 분야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예, 사고율이 가장 높은 분야가 어선 분야인데 또 방금 말씀해 주신 그 ISM 코드 이 부분은 뭐 국제 항해 종사하는 500톤 이상의 선박에 이제 적용되는 규정들이라 실질적으로 그 이하 톤수들은 또 이렇게 공백이 있거든요. 사각지대가 있는 사안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이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그 선언법에 따른 선대 안전 보건 및 사고 예방 기준입니다. 규칙이.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현재는 해양수산부에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속하게 빨리 제정이 완료돼야 된다 하는 거하고 예. 어쩌면 장기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 쪽의 회사 법령이 종합된 법령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 그게 되고 예. 그리고 또 산업안전보건법 그 시행령 발표일에 안전 부분만 지금 제외돼 있으니까 예. 보건 부분도 그 적용 제외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사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결국 선언법이 적용되지 않는 아까 그 사고가 발생하는 확률이 더 높은 이제 어선들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공백 상태로 좀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게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통계 중에 보면 연근해 어선체가 예. 사망이 76명이고 상병이 2,500명입니다. 예. 엄청 많이 다치시네요. 그러니까는 지금 한국 선원 통계 연보상에 이제 직무상 이제 그 사망과 상병제의 대부분이 사실은 연근해 어선에서 발생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기존 상선이나 아니면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들에 대한 어떤 규정들을 잘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 그 사각지대에 있는 연근해 어선들과 관련된 이 수산 분야, 예. 이쪽 분야에 대해서도 법이 빨리 정비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논의를 하다 보니 사실은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해운 분야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어선 분야가 이렇게 손을 놓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바로 이렇게 산안법이나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 노무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봤을 때는 그냥 예. 이제 똑같이 이제 어떤 뭐 바다에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다친 경우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선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예전에는 그런 적이 있었어.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이제 작업하는 경우에는 이게 산재 보상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이게 좀 규모가 커지거나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 선원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예.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좀 명확하게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작업하시는 분들도 사실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작업장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내가 이제 어떤 보호를 받는지를 이제 명확하게 아시면은 좋은데 모르는 상태에서 재해를 당하시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내가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니까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싶은데 또 명확하게 잘 알려주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전문가분들도 많이 부족하면은 피해를 좀 보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같은 맥락에서 뭐 이제 산업안전이나 뭐 중대재해 관련된 부분들도 적용 규정이 이제 명확하게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또 혼란이 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연근에 어선에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 사업장이 영세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는 게 아니고 50일 미만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예. 2년 정도 유예 기간을 갖는다. 그러면 내년, 그다음에 후년에 다른 사업장들이 하는 거 준비하는 걸 보고 이제 배워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